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놀이터 환경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곳곳에 오염물질이 많아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는 어떨까요? 조사해봤더니 중금속도 나오고 기생충도 있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번 조사를 담당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종무 연구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절차가 진행되면 경기도 내 협력업체도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GM의 부품을 납품하는 도내 협력업체는 국내 전체 협력사의 25%인 750여 개사가 있습니다. GM에만 납품하는 업체가 20개사, 인력은 2,600명입니다. 미국의 통상압력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악재에 지자체들도 대처해야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식스펜스 넌 더 리처의 키스 미 띄워드리면서 2018년 2월 2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자연이 놀이터였습니다. 온몸이 꼬질꼬질해질 때까지 산과 들, 냇물에서 뛰어놀았죠. 화학물질 같은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지니까 놀이터가 생겨났죠. 모래를 바닥에 깔고 철로 만든 시소, 그네, 철봉 같은 것들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모래가 없는 놀이터가 대부분이죠. 고무바닥에 플라스틱으로 된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화학물질이나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물질은 없을까요? 조사를 담당했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토양분석팀의 원종무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종무입니다. 네. 경기도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거기에 쓰인 페인트의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했다고 들었는데요. 조사 대상하고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어린이 활동 공간은 크게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으로 나눠지고요. 예. 저희는 연구원에서는 이제 실외 공간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실외 공간 중에서 이제 어린이 공원 25개소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25개를 합쳐서 모두 50개 지점을 선정했고요. 예. 각 어린이 놀이터 지점마다 놀이기구에 칠해져 있는 페인트라든가 합성고무 바닥재, 모래 바닥재를 대상으로 해서 항목은 중금속과 기생충란을 검사했고요.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예, 1년 동안 모두 50곳 실외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셨군요. 근데 이번 조사가 첫 번째는 아니잖아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구 목적으로 한 거고요. 예.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 사업 말고도 우리 연구에서 의뢰되는 실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정기 검사는 우리 연구원 사정을 고려해서 인력 등 이런 걸 고려해서 현재는 모래 중에서 중금속과 기생충란만을 검사하고 있고요. 예. 향후 이제 여건이 마련되면 페인트 마감재 이쪽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에 어떤 중금속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네,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있고요. 예. 그 기준은 1000mg/kg인데 이 1000mg/kg 킬로그램이라는 기준은 납과 육과 크롬, 카드뮴, 수은 이 네 가지 중금속을 합산한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합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이제 검사한 것이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이번에 180개 지점을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13개 지점에서 초과됐으니까 약 7% 정도 초과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러면 중금속 수치를 위험 정도로 보면 어떨까요? 7% 정도 더 높게 기준치보다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일까요? 바로 영향을 준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예. 페인트 내 중금속이 바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말은 좀 그렇고. 예. 다만 페인트가 이제 햇빛에서 장기간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벗겨지거나 이게 또 말라서 이제 비산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호흡기로 침투될 수 있으므로 그때는 이제 주의가 요망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날씨 또 관리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당장 아이들의 건강에 위험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놀이터를 깔아둔 곳도 아직 있기도 있고요. 합성 고무로 만들어진 바닥을 쓰는 곳도 있는데 모래하고 합성 고무 바닥은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한 이제 모래에서 50개 지점에서 검사했는데요. 예. 그 50개 지점에서 중금속하고 기생충난을 검사했어요. 네, 이제 해봤더니 기생충난은 3개 지점에서 이제 기생충난이 검출됐고. 예. 예, 그렇게 됐고요. 근데 중금속은 모두 이제 기준치, 아까 얘기한 그 기준치 이내로 결과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성고무 바닥재에서는 또 역시 50개 지점에서 우리가 중금속 검사를 해봤는데. 네.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나서 여기서 합성고무 바닥재에서는 초과된 것이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의외로 합성고무 바닥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군요. 예. 이번 조사에서는. 네네. 놀이기구가 오래되면요, 당연히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하는데 덧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중금속이 검출된 기구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다가 친환경 페인트, 요즘에 냄새도 안 나고 화학물질도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덧바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장은 괜찮더라도 이 페인트가 장기간 이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아니면 말라지면서 기존에 칠해진 바탕 페인트가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단정을 하거나 덧칠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기존의 그 바탕 페인트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글쎄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놀이터에 합성고무로 된 바닥 같은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그네나 철봉 같은 거 한번 타면 손에 녹물이 벌겋게 묻어나고 거의 뒹굴다시피 하면서 모래 흙 묻히고 놀았는데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물질들이 지금 그 기구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지금 새롭게 나오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없었던 그 물질들이 새롭게 발라지는 페인트에서 조사 대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어떤 점에 주의하도록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던지고 이제 손으로 만지고 이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생충난과 중금속 등 어떤 유해 이제 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제 놀이터 이용 후 이제 반드시 이제 손발 청결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어른이나 이런 어른들 입장에서는 중금속 함량이 적은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이제 여건을 이런 환경 조성을 이제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분석팀 원종무 연구원 얘기해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 신지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15일 남자 아이스하키 체코전 경기를 평소에 이제 아이스하키 종목을 같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또 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올림픽을 한번 알아보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티켓 가격이 장당 15만 원으로 꽤 비싸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또 실제 경기를 보고 나니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상적인 것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의 이제 첫 경기이다 보니까 경기장을 이제 가득 메운 관중들이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이 이제 참 인상이 깊었고, 당시에 이제 북한 응원단들도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러 왔는데 응원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후원 기업들의 홍보관으로부터 해서 볼 것들이 참 많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념품이나 음식을 살 때 이제 현금과 비자 카드만 쓸 수 있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경기를 보던 중에 먹었던 핫도그와 맥주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목표가 종합 4위라고 들었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 끝까지 힘을 내셔서 목표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께서 메달과 승리에 관계없이 다치지 않고 후회 없는 경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서울에 사는 신지홍 씨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평창에 다녀오셨군요. 부럽습니다. 아이스하키 남자 대표팀의 체코전 경기를 보고 오셨는데, 그 자리 저는 텔레비전으로만 봤으니까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또 여자 아이스하키와 다르게 보디 체킹이라고 해서 강하게 몸싸움을 하는 게 허용되잖아요. 여자 아이스하키에서는 보디 체킹이 허용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또 북한 응원단의 그 절도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도 보고 오셔서 참 즐거우셨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회와 또 아쉬운 점 말씀해 주셨는데, 올림픽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패럴림픽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우리 패럴림픽에도 관심을 꼭 갖고서 응원해주고, 우리 올림픽에서 응원 정말 많이 해주고 박수 쳐줬잖아요. 패럴림픽도 똑같이 그렇게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문화가 이번에 확실하게도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지홍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죠.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암브로시아가 부르는 Biggest Part of Me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맛있는 여행 코너, 그리고 평창 투데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행지 추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주 다녀오셨잖아요. 폭설 속에 있었습니다. 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파란 바다랑 하얀 눈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제주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살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라고. 그걸 보고 와서 전 나름 뿌듯합니다. 그래도 이현주 기자는 거기에 사는 분이 아니어서 그렇죠. 마음이 좀 편안했던 거지. 거기 사셨던 분, 거기 굉장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생들 많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또 질문. 무서워요. 네. 혹시 2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2월 14일은 그냥 우리 초콜릿 주고받는 밸런타인데이로 많이 아시죠? 예. 그런데 그날도 맞긴 한데 한국인이라면 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날이에요. 예.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던 날이에요. 2월 맞아요. 14일이. 예. 그리고 3월 26일은 그 사형이 집행됐던 날이고요. 제가 안중근 의사 얘기를 왜 자꾸 할까요?
이제 3.1절도 다가오고. 그렇죠. 예. 다가오고 그리고 2월과 3월 사이에 안의사와 의미 있는 날들도 있게 해서 예.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서울 남산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중근 의사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봄이 되면 남산에 벚꽃도 피고 네. 아름다운 경치도 볼 수 있지만 그때 이제 3.1절도 다가오고 아이들 데리고 가면 참 뜻깊은 장소가 되겠네요. 그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이랑 가도 되게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근대사의 역사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되어 있어서 예. 아이와 함께 가셔가지고 약간 그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아이의 역사의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거 과거에 남산에는 일제식민지하에 일본인들이 참배를 하던 조선 신궁이 있었어요. 예. 지금 안중근 의사 자리가 그곳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궁을 무너뜨리고 1970년에 그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생겼는데 그렇게 운전하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2010년에 그 자리에 재개관을 해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는 남산도서관 옆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교과서에서 이런 역사를 배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천안의 독립기념관 가서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이해가 잘 되고 와닿거든요. 뭉클하잖아요. 책으로 글씨로 본 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됐는데 실제로 안중근 기념관에 가면 이런 게 배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책으로만 읽다가 네. 이곳을 처음 갔을 때 이색적이었던 건 일단은 이제 기념관 앞에 가면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난 뒤에 태극기를 펼치는 모습이 딱 있고 그렇죠. 그걸 지나 입구를 들어가는데 보통의 기념관은 1층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시작점이 지하예요. 근데 지하로 내려가는 길 옆에 담벼락에 이렇게 안중근 의사 유목들이 싹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과 죽기 전까지 그 과 해방에 대한 열망을 담았던 글들이 이제 한자로 써 있긴 한데 들어가는 분위기부터 약간 차분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전시의 시작점이 딱 지하 1층 3배홀인데 이곳에 딱 가면 7.2m의 안중근 의사가 그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압도당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태극기가 딱 있는데 거기에 들어서는 건 애국이라는 두 글자가 가슴에서 확 박힙니다. 그러고 나서 1층부터 이제 2층까지 계속 전시가 이어지는데요. 네. 지하 1층에는 참배우라고 안 의사의 출산부터 이제 국내 활동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딱 1층으로 이제 바로 올라가면 안중근 의사의 독립 활동도가 펼쳐집니다. 해외 활동과 의병투쟁 활동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거사를 치르기 전에 그 단지 동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자르는 그 동맹을 하셨는데 그런 모습들과 형상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2층으로 가면 전 여기가 약간 잠깐 뭉클하긴 했는데 하얼빈 의거 순간을 모형과 함께 안 의사가 그 의거 후에 이제 법정투쟁 시간이 좀 있었어요. 옥중에서의 생활과 그분이 남겼던 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책으로 봤던 모습에서 지나서 이곳에 딱 가 있으니 그 시대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약간 열심히 했던 독립운동에 감명을 받기도 했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이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보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되새기게 되면서 우리의 역사의식, 역사를 제대로 좀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안중근 의사께서 그 순국하셨던 나이가 31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나이를 너무 넘어섰지만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 나이였다면 나는 지금 그 나이 때 뭘 했나 이런 생각 온갖 복잡한 것들이 뭐 이렇게 섞이면서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책으로 읽을 때는 그냥 그랬구나 그분은 그러셨었구나 했는데 이런 공간에 가면 나는 어떨까 그리고 이거를 가족이나 아이와 친구에 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나라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애국심에 대한 생각 역사에 대한 생각을 서로 이렇게 토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월 3월 또 3.1절도 앞두고 있으니 그리고 꽃피는 춘삼월이 멀지 않아 사부작 걷기 좋잖아요. 남산에 가셔서 둘러보시면서 가족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남산 도서관 옆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 꼭 한번 들어가서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산이니까 또 그거 외에 볼 것들이 많잖아요. 남산이 호국의 길이기도 해요.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100번 김구광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 동상이 있는 곳도 있어요. 이게 이제 거기는 국립극장 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 중구청에 들어가더니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남산 토리 코스에서 네. 유관순 열사 동상부터 장춘당공원, 남산 케이블카,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백번 광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들이 있는데 이게 전체를 다 돌면 한 5.57km가 된대요. 네.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봄철에 이제 이 약간 의미 있는 거리 있는 상징물이 있는 곳들을 따라 걸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남산에도 둘레길이 있잖아요. 네네네.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봄 되면 남산이 또 벚꽃 명소이기도 하고 좋죠. 개나리부터 다양한 꽃들이 피니까 모든 것을 다 둘러보지는 못하시더라도 네. 둘레길 보시면서 꽃도 보시고 네. 가능하시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 들리셔가지고 약간 역사 의미도 되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이렇게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둘레길 쭉 걸으면 뭐 좋지만 네. 또 배고파지니까 먹어야겠죠. 저는 남산을 가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랑 백공장 지나서 항상 먹으러는 남대문시장으로 향합니다. 아,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과거를 봤다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 시점을 보여주는 가장 활기 있는 공간이잖아요. 예. 이곳에 가면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데 오늘 추천드릴 곳은 남대문시장에도 냉면 명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의 그 사골 육수로 많이 내는데 돼지고기로 육수를 낸 냉면과 더불어서 네. 이 집은 닭무침을 내는 집들이 있는데 닭무침을 내는 집이 있는데 그 약간 냉면집 중에서 닭무침을 내는 집을 먹고 있긴 한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닭껍질을 같이 해가지고 매콤하게 오이랑 양파를 넣어서 아삭아삭 묻혀주는데 좀 특이하네요. 예, 봄날에 늘어진 입맛을 잡아주기도 굉장히 좋고 이 집의 3대 메뉴가 녹두지짐인데요. 약간 좀 걷고 내려왔더니 허기 지는데 예. 식당에 들어가 앉기도 전에부터 길목에서부터 그 돼지 기름에 부치는 녹두지짐 냄새가 고소하게 와요. 그러니까 그 순간 봄날에 녹두지짐이지 하면서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 예. 가셔가지고 약간 3단계로 드시면 돼요. 그렇게 파삭파삭하게 녹두지짐 고소하게 드시고 나서 매콤하게 닭무침 드신 다음에 마무리 시원하게 냉면까지 드시면 약간 역사 의미도 있고 배도 부른 봄날 나들이가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근데 이거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봄날에 왜 입맛이 떨어져 하면서.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매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남산과 해서 남대문의 냉면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알로에 블락가 부르는 마이 스토리 듣고요. 평창 투데이로 이어갑니다. I want to start the show off by telling you a little bit about myself. 네, 날마다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이혜리 리포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역시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팀 추월 경기에서 두 올림픽 대회 연속으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승훈, 정재원, 김민석 선수가 호흡을 맞춘 대표팀은요, 이번 평창올림픽 남자 팀 추월 결승에서 3분 38초 52를 기록했고요. 함께 레이스를 펼친 노르웨이의 1초 20차로 밀려서 은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남자 팀 추월팀은 2014년 소치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은메달로 두 번 대회 연속 은메달을 따냈는데요. 우선은 이 대표팀의 맏형인 이승훈 선수는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총 4개째 메달을 확보를 했고 아시아 선수 역대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최다 메달리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선수도 개인 메달 2개로 늘렸고요. 또 17살의 은메달리스트가 된 막내 대표팀 정재원 선수는 국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는 최연속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우선은 이승우 선수와 정재원 선수가 토요일에 또 매스스타트에 또 한 번의 메달을 도전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자신의 주 종목인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길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라는 종목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선수들이 그냥 뭐 트랙 없이 여러 선수가 한 번에 출발을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첫 번째로 골이 나는 선수가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 매스 스타트 경기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승훈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자, 그리고 컬링. 야, 정말 대단한 집중력과 또 화제를 집중력으로 멋진 경기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예선 9차전 경기도 역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 여자 컬링이 7연승을 내달렸는데요. 네. 8승 1패로 예선을 1위로 마쳤습니다. 그 우리나라 여자 컬링은 어제 오후였죠. 이 덴마크를 9대3으로 눌렀는데 이 한국은 7엔드에서만 3점을 더 뽑아내면서 사실상 승리를 굳혔고요. 덴마크는 결국에 8엔드 만에 굿게임 이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여자 컬링은 4위를 차지한 일본과 23일 오후 8시 5분에 4강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예선전에서 유일한 1패를 안겼던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는 서력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제 오전에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들을 상대로 11대2로 이기고 오후에도 덴마크 이기고 뭐 강팀을 쭉쭉 이겼는데 일본한테 예선전에서 유일하게 졌기 때문에 네. 그 준결승에서는 꼭 일본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경기 결과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많은 화제를 낳았던 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어제 제가 이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그 27일간의 남북 단일팀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심도 많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다 보니 부담도 좀 있었던 그런 팀이기도 했는데요. 5번의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지만 남북 단일팀은 끝까지 한마음이 돼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워낙 또 세계의 벽이 높았지만 단일팀 선수들이 잘 싸워줘서 자랑스럽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캐나다 출신의 마리 감독은 어땠습니까? 조금 카리스마도 넘쳐 보이고 네. 좀 뭐랄까 강할 것 같은 이미지인데 실제로 보신 적도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마리 감독하고 저하고 나이를 따져봤을 때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정말 언니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인의 생각을 말할 때 그리고 선수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인터뷰 통해서 들었지만 정말 당차고 또 선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카리스마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주머니 딱 손 놓고 지시할 때 멋있어요. 정말 그 검정 정장이 너무 멋있어서 이 머리 감독의 정말 트레이드 마크가 이런 검정 정장에 이 머리 질끈 묶은 머리가 그렇죠. 상상이 가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이제 느낌이 그 아우라라고 하죠. 아무나 감독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역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 감독들도 남녀 아이스하키 감독들도 모두 계속해서 우리 팀을 맡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 생각을 해보면 희수 그리핀 선수의 일본전에서 단일팀 첫 골도 기억이 나지만 그 마지막 스웨덴 경기 딱 끝나고 다들 감독 선수 할 것 없이 다 우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이혜리 리포터는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장면 그 두 장면이 참 기억에 남는데 우선은 그 일본과의 한일전에서의 첫 골 순간에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이제 남북 선수들이 함께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 흘린 장면도 참 뭉클했는데요. 사실 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을 성사시킨 아이스하키인데 이번 올림픽의 역사에 남을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오는 25일 폐회식을 끝으로 해산하게 됩니다. 네. 그 선수들이 참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처음 만나면 서먹서먹했지만 그것도 보는 우리들도 좀 뭉클할 것 같군요. 미리부터. 자, 그리고 오늘도 아주 뜨거운 경기들이 많아요. 네, 우선은 잠시 후 10시부터 알파인스키의 김동우, 정도현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요. 오늘 저녁 7시부터는 우리나라 남녀 쇼트트랙 선수들의 금빛 질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남자 500m에 황대현, 임효준, 서혜라 선수가 출전하고요. 또 여자 1000m에는 김아랑, 최민정, 심석희 선수가 출전하는데 메달 소식 또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남자 계주 5000m 결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또 메달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이혜리 리포터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 현지 소식에 목말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식 참 알차게 전해주셨는데 어땠습니까? 평창 올림픽 기간을 돌아보면은.
네, 사실 제가 앞서 그 머리 감독과 동갑이라고 말했지만 네. 그 1988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 88 올림픽을 하던 그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 제가 또 태어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평창 올림픽을 취재를 하면서 몸으로 직접 이 올림픽을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평창 올림픽이 취재 리포터로 선수들을 만나면서 여러 부분에서 또 특별했고 또 네.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13회차잖아요. 네.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선수들의 열정이나 또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정말 배우는 점이 많았고 메달의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로 또 보내고 싶고요. 또 아직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예. 이벤트 경기들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덕분에 저희도 평창 소식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창 현지에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2월 22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윙스의 실리 러브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